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의성과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경산, 영천, 경주, 봉화가 38도로 한낮에는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대구와 포항은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틀 연속 나타났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구와 포항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지금까지는 동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주말에는 서풍이 불면서 팬 현상이 생겨 40도를 넘는 것도 있겠다면서 건강관리와 농수축산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들이 폐사하고 인삼, 사과 같은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요.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잇따라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닭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비결은 바로 찬물 공급입니다. 닭이 좋아하는 15도의 물을 만들어 탱크에 저장한 다음 배관을 통해 닭에게 먹이고 뿌려주고 있습니다. 닭은 땀샘이 없어 입으로만 체온을 조절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과 전북대 연구팀이 찬물 공급 장치를 개발해 4주 동안 먹였더니 폐사율이 84%나 감소했습니다. 먹이 활동도 활발해져 체중도 늘었습니다. 외부에서 뭔가를 주어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냉수가 들어갔을 경우 가장 효율적인 온도 조절 방법입니다. 인삼은 폭염 아래 방치하면 말라 죽지만 차광막을 이중으로 설치해 온도를 낮추고 또 관수 시설을 설치해 토양에 물을 공급하면 염류 농도가 낮아져 피해가 줄어듭니다. 저희가 관수 시설하는 곳은 5% 이내 피해가 있고요. 하지 않은 곳은 30% 정도 피해가 있는데 토양 수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여름 폭염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농가 보급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가 벌여온 담장 허물기 운동이 올해로 22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동안 30km의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96년 담장 허물기 운동을 시작한 이후 담장 32.1km를 없앴고 가로공원 36만 8천여 제곱미터를 새로 만드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주택과 아파트 518곳을 비롯해 관공서 126곳, 보육, 복지, 종교시설 124곳 등 모두 943곳의 담장이 사라졌습니다. 올 상반기 대구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줄어든 가운데 방사성 물질인 라돈 검출 파동으로 가구 상담은 급증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들어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0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5%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라돈 검출 파동으로 침대 690여 건을 중심으로 가구 상담은 지난해보다 162.5%가 늘었습니다. 가구 상담 내용은 품질과 AS 불만, 제품 안전 관련, 계약 해지, 해지 청약 철회 등입니다. 안동 지역의 야간 관광 행사인 월영야행이 남들도 우리처럼 사랑할까요를 주제로 어젯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주 무대인 월영교 교각에는 등간이 설치됐고 안동댐 물 위에는 대형 달 조형물과 월영교 산책로 조명터널, 이색 포토존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개목나루 특설 무대인 하회 별신굿 탈놀이 공연과 하이마스크, 대북 공연 등이 펼쳐지고 현장 오픈 라디오와 명사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지역 대학생 외교사절단 10명을 중국에 파견합니다. 이번에 파견하는 대학생 외교사절단은 경북도의 해외 우호 교육 지역인 중국 닝샤 회족자치구에서 주최하는 국제 청년 교류 캠프에 참가합니다. 닝샤 회족자치구는 중국 서북부에 있는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이고 전통 중국 문화와 이국적 회족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곳입니다. 이들 사절단은 이어 충칭과 상하이를 방문해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발자취를 탐방합니다.
포스코가 철강 1, 2부문을 통합하고 2부문장이던 장인화 사장을 철강 부문장으로 임명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1부문장이던 오인환 사장은 인재창조 원장직을 맡고 장인화 오인환 사장은 내년 정기주주총회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합니다. 포스코는 또 홍보실과 대외협력실의 국내 부문은 커뮤니케이션실로 통합하고 인사 노무를 맡는 경영지원센터는 경영지원본부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